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답답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 눈도 아프고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이니까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학교에도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침체된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 10명 중 약 7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인데요. 안전을 위해 등교와 외출을 자제하고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증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코로나19와 우울증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세계적인 전염병에 학생들의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한 상황. 지금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웃음을 되찾을 마음건강 교육의 방향성을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변해버린 일상에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세심히 살피고 보듬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우울과 불안은 나누면 사라진다. 최 선생님. 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주제를 다뤄왔는데 그렇죠. 되게 중요한 교육 문제로 다뤘던 게 교육 결손, 학습 격차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 요즘 뭐 하도 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있죠. 네, 그거까지 딱 해줘야 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게 뭔지 좀 한번 정의를 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죠. 그래서 코로나는 아실 것이고 블루 하면 이제 우울하다. 라는 뜻에 그래서 코로나 블루 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우울감, 우울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불안하고 좀 관련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감염에 대한 불안.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고립으로 오는 공포라든지 이런 불안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나의 지금 현재 우울감 이런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 뭐 이것보다도 그냥 저녁 일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시원한 음료수 좀 마시고 싶은데 그것도 문 닫았대요. 맞아요. 9시에 문 닫으니까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박탈감이라고 할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는데 혹시 뭐 비슷한 경험 같은 거 선생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재택근무할 때 목이 살짝 컬컬했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네, 네. 그럴 수도 혹시 있겠네. 또 아이들한테까지 그렇죠. 영향을 줄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혹시 뭐 우리 학생분은 좀 나왔는데 코로나 블루 뭐 관련된 뭐 증상 뭐 이런 거 혹시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나왔을 때
약간 집에서 막 기침 조금만 해도 약간 코로나 아닌가? 아, 요 비슷하구나.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요즘에 체크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예. 그냥 아주 간단한 걸로 지금 현재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뭐 일단 첫 번째 응. 기분이 처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2주간 예. 얼만큼 자주 있었는가 해서 2주간? 1점에서 5점으로 봤을 때 5점은 매우 자주, 뭐 2주간에 거의 매일 했다라거나 뭐 한 일주일 이상 그랬다라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5점 이상이고요. 뭐 한 중간 정도 되면은 3점 이렇게 3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 2, 3 관련해서 3점 이상이다, 모두 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 블루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교수님 예측 나오셨습니까? 저는 3점 이하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긴 하네요. 네, 너무 다행이다. 자신것을 안 하셔도 그냥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자기 점검하시고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그렇죠. 걱정해줘서 감사하죠. 저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런 게 혹시라도 있구나.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이 세 문항에 뭐 3점 이상이라거나 4.5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이게 굉장히 크게 내가 지금 우울 장애다 이건 아니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자신을 좀 들여다 보시 점검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녀나 그 또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혹시 뭐 어떤 행동이 나오던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을 깨문다거나 그런 행동을 나타날 때가 종종 맞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분의 자녀는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막 서성서성거리는 행동을 한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행동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지금 편하지 못하구나, 지금 힘들구나, 이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이와 이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우리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코로나 블루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제가 얼핏 어떤 신문을 봤는데, 코로나 레드? 레드? 뭐 그런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요건 어떤 의미예요? 레드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분노가 치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구나. 네, 화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블랙이라는 것은 이제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무기력해지는 상황. 앞이 깜깜해지는. 이게 심각하네. 이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교수님이 연구하신 게 있죠? 네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선은 한국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 블루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요? 네. 성인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제 아주 강력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요? 네. 성인 2사람 중에 1사람은 이제 강력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이 불안과 우울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 불안과 우울이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당연하겠죠. 큰 거죠. 오늘 주제가 이제 학생들의 정신건강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서지원 학생 나왔잖아요. 실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전보다 좀 이 활동성 이런 게 좀 낮아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나요? 학교에서? 실제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약간 학업적인 부담이나 걱정이 늘었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친구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무기력감이나 내적 우울함 뭐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1학년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에 잘 가지 못해서 약간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간 학교 생활에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좀 궁금한 게 학생들이 진짜 이런 어떤 코로나 블루, 우울감, 뭐 이런 허망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주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격 성향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향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를 하고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이면서 본인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이 되게 힘들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영향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우울감이 이제 코로나가 거의 1년 정도 돼가고 있어서 상당히 아이들의 그 장기화됨으로써 그 마음 상태가 더 심각해질까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적이 가치관을 많이 판단을 해야 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성적과 그 다음에 그 가정 불화도 상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가 곧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화라든지 그다음에 또래 관계에서의 또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누가 스트레스를 안 느끼는가? 이런 반응이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와서 뭐 시원한 거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일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일상적이지 않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친구랑 약속 취소해야 되고, 맞아요. 뭐 또 영화 보러 가는 거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가는 것도 취소해야 되고, 이 비일상성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다가 이 비일상성에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들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우울이나 불안이라고 진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재난이 느닷없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우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심리 방역,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자, 괜찮아. 좀 같이 견뎌보자 이래. 근데 이제 그래서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재난을 경험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정상 반응을 경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심리적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원래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들. 심리적 어려움. 이 아이들은 이 어려움까지 배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자살 사고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본부장님은 직접 지금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이 심리 방역의 중요성, 필요성 너무나도 실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 초기의 상담 사례 중에 보면 불안이 좀 높았던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불안하다. 이게 좀 더 가중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뭐 그런 아이들한테, 아까 그 이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이게 뭐 되게 물론 불안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나름 상담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신감이라든지 효능감이라든지 실제로 난 학교 안 가서 좋다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근데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뭐 효능감을 갖게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기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 재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망이랄지 뭐 교통사고랄지 이런 건 제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장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PTSD를 트라우마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경이나 트라우마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역경을 이 시대에 나는 견뎌냈다라는 것, 이것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우선 학생들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일상생활이 깨지는,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심리적 고통과 그 심리적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접촉자나 확진자로 해서 학교에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해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잘 견뎠어, 지지해주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혼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학생 입장에서 뭔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일단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성적과 같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안고서 학업 부담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저기 학습량을 좀 줄여달라고 좀. 저기 기회인데. 그렇군요.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면 좋지만 아무래도 필요한 경우는 도움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 뭐 학업 상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은정 선생님. 네, 저 일단은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등교 기간에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실시간 상방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심리검사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거, SCT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양식을 보내주고 아이가 해서 뭐 캡처를 해서 SNS로 받는다거나 이메일로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MMPI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뭐 MMPI, 뭐 UNA 이런 것들, 학습 전략 검사 같은 것도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시리얼 번호 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상담이나 심리방역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경기도 늘푸른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위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이은영 선생님은 아직 위클래스가 낯선 학생들을 위해 상담실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흔히 이제 상담실 하면 좀 문제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상담실 가면 낙인 찍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교구들이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내 행사, 또래 상담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면서 딱딱한 상담실이 아닌 친근하고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한 건데요. 학생들은 위클래스에 익숙해지면서 전문 상담 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에게 학업, 일상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진짜 저렇게 많이 자주 와요?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뭐 점심시간에 뽁닥뽁닥 했죠. 애들이 보드게임하고. 네네. 위클래스에? 선생님 때랑 달라요. 그래요? 신기하네. 저런 겁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심리 상담에 대한 알고 있는 선입견이기 때문에. 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카드 놀이 한번 해볼까? 위클래스에선 학교 적응, 자존감 향상 등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 상담과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고맙다라는 마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고 싶구나.
어떤 면에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느꼈어? 엄마? 상담 유형에 따라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담 이론과 전략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 상담도 진행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표현력이 또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위클래스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선 집에서도 위클래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확실히 학교를 갈 때보다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편한 복장을 입고 화상회의 프로그램만 켜면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은 달라진 점이자 편해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서지원 학생은 지난 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개학을 일단 늦게 해서 뭔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학업의 부담감은 또래 상담 동아리에 들어가 동아리를 맡은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하며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원아 안녕. 안녕하세요. 얘네도 원격 수업 많이 하는데 집안에만 있고 하니까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아? 재미가 없기는 해요. 약간 좀 더 무기력해지는 약간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렵고 낯설다는 느낌이 은연중에 강했는데 저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생겼다?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위클래스 선생님들은 꾸준히 전문 상담 기법을 연수하며 보다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최근 경기 지역에서는 모래놀이 치료를 위클래스 상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모래와 피규어 등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전문 상담 기법인데요. 건강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런 거 아닌가? 그죠, 모르시는 분들이 저게 무의식을 탐색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바닷가 때 놀고 있던 그런 모래놀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래 상자 하면서 들었던 지금 기분은 어때요? 이 모래사장에 있는 걸 꾸미면서 옛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학창 시절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고충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위클래스. 오늘도 이곳에서 학생들은 한층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더 잘 어울리고 그럴 수 있는 좀 마음의 쉬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편한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고민이 술술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